우리나라에선 무민 극장판의 OST와 아카데미 시상식에 백조 모양으로 된 드레스를 입어 유명해진 아이슬란드의 국민 가수 비오크. 천재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그녀는 몽환적인 음색과 기괴하고 난해한 컨셉, 그리고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뮤직비디오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Do you want to see something funny? I'm gonna show you who I am. 이 영상 속 남자도 비오크의 수많은 팬 중 하나였지만 그는 여느 팬들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1996년 9월 12일 어느 이른 아침,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한 거구의 남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Okay, new tape. I did one major thing today. Was that I told Ralph I was gonna show him my 남자 이름은 리카르도 로페즈. 21살의 리카르도는 18살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써왔는데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기록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건 단연 그가 숭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거였죠. Now, as well, let me show you. Look at this beautiful face. This cute, innocent, sweet and shy thing. 리카르도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 비오크의 어마어마한 팬이었습니다. 비오크가 가진 순수하고 동시에 야성적이기까지 한 음악성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음에도 지금은 결국 살충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던 리카르도가 갈망하던 예술적인 영역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그에게 비오크는 닿지 못할 뮤즈이자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 자체였습니다. 리카르도는 해가 들지 않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지칠 때마다 비오크의 노래를 들으면서 버텼죠.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좁고 지저분하기까지 한 그의 아파트에서 오로지 벽에 걸린 비오크의 사진만 깨끗한 빛이 나는 것 같았고, 리카르도는 언제나 그녀의 사진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마치 비오크의 음악을 듣고 그녀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자신까지 그토록 원하던 예술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리카르도가 비오크를 좋아하는 감정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과는 달랐는데, 그는 비오크를 여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비오크를 좋아하는 감정은 마치 소중한 딸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고, 리카르도는 여느 팬들과는 다른 자신의 팬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비오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자신 같은 팬이 있다는 걸 그녀가 알길 바랐고, 부디 평생 그녀의 기억 속에 남는 특별한 사람이 되길 바랐죠. 그때부터 리카르도는 비오크에게 편지를 썼고 오랫동안 놓고 있던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비오크에게 보냈죠. 분명 비오크라면 편지를 보고 자신이 그저 평범한 팬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답장을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비오크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처음엔 그저 스타인 그녀가 바쁘기 때문에 답장이 늦어지는 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카르도는 자신의 마음이 무시당한 거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곧 21번째 생일을 앞둔 리카르도에게 비오크의 답장보다 먼저 닿은 건 선물 같은 소식이 아닌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 She's f***ing a nigger. Can you believe that? 자신이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리카르도는 분노했습니다. That's unacceptable. 세상에 비오크와 그녀의 음악을 가장 사랑하고 그녀의 난해한 예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리카르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크의 곁에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용납할 수 없었고, 리카르도는 감히 뮤즈의 옆자리를 빼앗아간 자격도 없는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리카르도의 분노는 곧 그 남자가 아닌 비오크를 향했는데, So be whose fault is that? That's right. That's her fault. And that's completely unacceptable to me. And I'm just gonna have to kill her.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 저는 한 아파트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장소는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 위치한 벤 뷰런 플라자 아파트였는데 신고자는 아파트의 관리인이었죠.
관리인은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벽과 천장에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는 걸 보게 됐고 곧바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는 것으로 추측되는 지하실 바로 위층 집을 찾아갔을 땐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개방했을 때 발 디딜 틈도 없이 지저분한 곳에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는데, 방구석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로 맞은편 창가엔 나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바로 아래 바닥엔 심각하게 부패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죠. 남자는 육중한 체격이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빨간색과 검은색 그리고 녹색 페인트를 칠한 상태였는데,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남자를 둘러싼 벽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단어도 적혀 있었죠. 이것만 봐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노린 혐오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의아한 건 죽은 남자가 백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 아파트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님, 여기 이런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요. 김영사는 설치된 카메라 안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라벨이 붙어진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는데, 그 안엔 죽은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 찍혀 있었고 내용을 본 저희는 남자의 죽음이 타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Will this be the suicide tape? Yeah, this should be the suicide tape. 그리고 관리인에게서 시신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다른 남자의 이름은 21세 리카르도 로페즈였고 관리인은 그가 평소 조용하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내향적이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 비디오 테이프 속 리카르도는 조용하고 내향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종종 카메라를 향해 기괴한 표정을 짓거나 포효를 하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 대머리가 된 후엔 얼굴에 직접 마치 레슬링 선수의 마스크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림을 그린 뒤 꽤나 오랫동안 카메라를 향해 보란듯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그는 얼굴에 기괴한 분장을 한 채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촬영했을까요? 그 의문은 남은 비디오 영상과 그의 집안에서 나온 증거들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선 마지막 날이라 적힌 비디오 테이프 이외에 직접 녹화한 11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고, 심지어 803페이지에 달하는 일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안엔 오로지 한 사람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집착이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죠. 리카르도는 가수이자 배우인 비오크에게 팬심이라고 하기에도 지나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일기장에는 건물관리인의 말대로 그가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뿐만 아니라 그가 점점 사회에서 고립된 이유가 있었는데, 리카르도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앓고 있었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으로 그는 고환 이발생증과 여성형 유방을 가지게 됐고, 이 때문에 더욱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던 겁니다. 또한 그는 비만으로 인한 우울증에 대한 증상도 일기에 기록해놨죠. 그런 리카르도에게 위안을 줬던 게 바로 비오크였는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던 비오크를 향한 리카르도의 마음은 팬심이 아닌 비틀린 집착으로 바뀌어간 듯 했습니다. 실제 그의 일기엔 비오크에 대한 기이한 환상들로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비오크가 아닌 자신이 상상한 미지의 존재에 대해 쓴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비오크는 리카르도가 멋대로 상상한 것과는 다르게 성공한 예술가임과 동시에 남들과 비슷한 일상을 사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사람 말이죠. 저는 리카르도가 찍은 첫 번째 날 비디오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리카르도가 그렇게 숭배하던 존재의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She's fucking a nigger. You believe that? 실제로 비오크는 영국의 가수이자 DJ인 골디와 연애설이 터졌었죠. 그런데 리카르도에겐 비오크에게 단순히 남자친구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 대상이 흑인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Look, personally, maybe he's a nice guy, maybe he's not a nice guy. Maybe he's an opportunist, but he's a fucking. That's it. Okay. I don't give a shit about him. 그가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방벽에 적힌 인종차별적인 글들도 그 증거였죠. 리카르도는 비오크의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도, 거기다가 그 상대가 흑인이라는 것도 용납할 수 없던 겁니다. 심지어 저희는 리카르도의 가족에게 그의 부고를 알리면서 그가 비오크의 열애설을 접하기 전에 그녀에게 보냈던 팬레터의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울해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런 그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 했지만
리카르도가 모두 거부한 뒤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지냈었다고 했죠. 또한 그가 우울증 때문에 몇 번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상담 기록엔 살충동이나 비오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봐선 그가 고의적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나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빼고 말한 것 같았죠. 펠레터를 무시당했다는 좌절과 비오크의 열애설은 리카르도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예고했었다는 건데 I'm gonna send a package. Lightweight. Business like. 애초에 그가 찍은 영상들은 흑인인 골디와 연애를 한 비오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한 거였고 그는 책 모양으로 제조한 폭발물을 비오크에게 보낼 생각이었죠. 그는 영상에 폭탄을 제조하려는 것부터 우편물을 붙이고 돌아오는 것까지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담은 택배를 보내 비오크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 그런 혈액이 구하기 어려운 걸 안 뒤로는 택배를 열자마자 상대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고성능 폭탄을 제조해 보내기로 했죠. 처음엔 그가 어떻게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온갖 화학 물질을 구했는지 의아했지만 이내 그가 살충제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걸 알았고 그가 회사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빼돌렸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This is being sent off tomorrow, probably.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 테이프를 런던에 있는 비오크 자택에 폭탄을 보낸 뒤 녹화한 거였습니다. 그는 마치 의식을 하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었고 얼굴에 마스크 같은 그림을 그린 뒤 Okay, it's time. 자신의 뮤즈인 비오크의 노래 I Remember You를 틀었죠. 비오크의 노래에 맞춰 권총을 든 리카르도는 오랫동안 심호흡을 했고 노래가 끝나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원하던 대로 비오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된 거였죠. 다행히 리카르도가 보낸 택배는 비오크에게 도착하기 전 리카르도의 시신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확인한 할리우드 경찰이 영국 런던의 경찰에 알려 압수될 수 있었습니다. 압수한 택배를 조사한 결과 장치가 폭발했을 때 주변에 황산가루가 퍼지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 비오크가 택배를 개봉했다면 그녀는 물론이고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죠. 피해 당사자인 비오크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ll, it's just kind of a very sad thing, obviously when somebody shoots their face off, It's terrible. I'm not sure if I'll dream very properly for a while. 그리고 몇 년 뒤 한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직후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그 때문에 살고 있던 런던 집을 정리한 뒤 곧장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리카르도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꽃과 카드를 보냈습니다. 물론 리카르도의 행동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준 건 맞지만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은 끼치지 못했던 거죠. 비오크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자신의 독특한 색을 잃지 않은 실험적인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리카르도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비오크와 천국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했지만 전부 실패하고 말았죠. 끔찍한 일을 계획했던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을 리가 없는 데다 비오크의 인생에 있어 조금의 오점도 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